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랫동안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설 연휴에는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기 대선이나 불안한 경제 상황 때문에 요즘 참 어려운 그런 정국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만큼은 잠시나마 모든 걸 좀 덜어내고 희망 하나쯤 품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 같은 선물을 주는 곳이 고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고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는 분이 계시죠.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 그런 고향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함께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예, 잘 쉬었습니다. 바쁘셨나요, 많이? 아니요. 그냥 숨어 지내듯이 네, 조용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계셨군요. 새해를, 설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처음 뵙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하나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민 여러분, KBS 애청자 여러분, 설 잘 쉬셨습니까? 올해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취임을 하셨고, 우리 한국은 빠르면 4월 안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서민의 살림살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저희들은 긴 눈으로 미래의 산업을 준비하면서 그날그날 닥칠 수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새해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에, 그런데 그 좋은 명절을 앞두고 지난 15일에 여수에서 그 수산시장에 화재가 있었어요. 그 상인들의 생계 안정 지원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피해 복구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비교적 차질 없이 이루어진 편입니다. 우선은 임시 판매장을 만들어서 네. 설 대목장을 일주일 이상 보실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수산시장 불탄 곳은 청소를 하고 네. 안전 점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2월이면 안전 점검이 끝나요. 그 다음에는 다시 복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영업을 다시 하실 수 있게 하는 건데, 빠르면 3월이면 네.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구 복구. 기왕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안전하고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게 해드리는 사업, 네. 그것을 올해 할 수 있는 건 올해 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건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상황들이 각 분야에서 다들 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의 사업들을 살펴보다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셨어요. 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 한 해의 통계를 보면 157개 기업이 2조 네. 4천억을 전남에 투자해가지고 네. 5,1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취업자는 그 1년 전에 비해서 7천 명이 늘었는데요. 네. 작년에 일자리 종합대상이라는 상은 사실은 그 이전의 정책이나 예산이나 의지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겠죠. 그러나 그 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네. 올해는 280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있고요. 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2014년에 188억이었는데 네. 올해는 424억으로 해마다 숫자가 달라집니다. 1, 2, 3, 4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 네. 일자리를 만들면 도민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고 소득을 얻게 되니까 네, 그 돈은 뭐 날아가는 돈이 아니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관광 분야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작년에 저희가 관광 분야에서 은메달 3개를 땄어요. 첫째, 관광객 숫자는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가 2등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관광 만족도 조사에서는 네. 제주도 다음으로 2등이고 네. 관광 호감도 조사에서는 강원도 다음으로 2등입니다. 네. 만족도는 다녀온 사람한테 물어본 것이고 호감도는 안 간 사람도 물어본 것이고 네. 어디가 좋으냐. 네. 은메달 3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7개 시도에서 은메달 3개라는 건 대단한 거죠. 네네네.
특히 관광객은 3,969만 명이 재작년에 왔어요. 네. 그 통계가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아마도 작년 통계는 금년 4, 5월쯤 돼야 나오는데 네. 4,300만 돌파하지 않았을까 기대입니다. 네. 200만 원 넘어선 것 같고요. 그래서 5천만 시대를 앞당기자 네. 올해는 그런 목표를 세웠죠. 관광객 숫자가 경기 다음으로 많다고 하셨잖아요. 제주가 아니었네요. 제주도는요, 미안하지만 여수하고 맞먹습니다. 재작년 한 해 동안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중국인 포함해서 1,366만인데 네. 여수 한 도시가 1,358만, 8만 차이밖에 8만 차이. 그거밖에 안 나요. 제주하고 여수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8만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제주도는 전라남도 옆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예. 또 전라남도의 눈에 띌 만한 모습들 중에서 일자리 분야 말고도 국비 예산을 6조 원 넘게 확보를 하셨어요. 이것도 보면 엑스포 기간 그거를 제외하면은 최초 아닙니까? 역사상 6조가 넘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겠다. 중요한 SOC 사업들도 더 속도를 낼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금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작년보다 3.7% 늘었는데 네. 전라남도의 국비 예산은 7.7% 늘었어요. 네. 그중에서도 SOC 예산, 철도, 고속도로, 다리, 항만 이게 무려 40.5%가 늘었습니다. 네. 굵은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숫자를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거의 다 외우는데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2,211억 원, 네. 송정리부터 한평 고막원까지 KTX 2단계 구간 1,460억 원, 네. 광주부터 강진 성정까지의 고속도로 구간 완도까지 가야 되는데 1단계 1,449억 원, 네. 신안 앞에도에서 암태까지 세천년대교 988억 원, 네. 여수 적금에서 화양까지 다리 4개 604억 원, 네. 광양항 360억, 목포항 406억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따로 이거를 공부하려면 그렇게 숫자를 암기하기가 힘드실 텐데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거죠. 그것도 있고요. 죽기 살기로 하면 머리에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SOC 사업들이 이제 잘 추진이 되면 또 접근성도 좋아지니까 다시 일자리나 관광 분야에 네. 연계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아까 제가 생각도 말씀드린 들고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실 거예요. 네. 목포를 중심으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앞두고는 네. 여수를 중심으로 한 SOC가 5개나 네. 무려 12조 원어치가 들어갔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포권이 좀 늦어져서 네. 약 5년 차이를 두고 이제 목포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전남, 동부, 서부 이렇게 균형이 네. 좀 맞아질 수 있겠네요. 농도 전남에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쌀값 문제를 뺄 수가 없어요. 고 백남기 농민께서도 그렇게 쓰러져서 결과를 좋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저희들이 봤던 이유도 다 그런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게 어느 한 해가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거든요.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인데 어떤 대책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백남기 선생이 저의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선배가 쌀값 올려달라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쌀값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죽을 죄인가. 저도 지금도 화가 나요. 쌀값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네. 20년 전으로 후퇴를 네. 했습니다. 물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경영안정 대책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570억. 이게 그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고
경장 면적도 줄어들지만 네. 그 경영 안정 대책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 농가에 돌아가는 액수는 늘어나게 되지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복합 영농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네. 또 농업을 과학화해서 소득을 높이고 생산비를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4년 만에 친환경 농업이 늘었어요. 네.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에 인증 취소가 그냥 무더기로 나온다든가 해서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국 친환경 농업 면적의 49.6%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유기농은 30%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과 저희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을 네. 공동 개발합니다. 빠르면 금년 연말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걸 가급적이면 싼 값에 좀 앞서가는 농가에 네. 보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한전 사장님 말씀으로는 수출까지 합시다. 최고로 만들어서 네. 수출까지 합시다. 지금 나주에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사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공부 꽤나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 얘기를 본인한테 물어보면 지 입으로 공부 잘했다 그러겠어, 못했다 그러겠어.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전교 1등을 거의 놓친 적이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못하실 것 같더니 자랑을 하시네요. 핑계를 대자면 네. 아버지가 하숙비를 못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자취방, 가정교사 입주, 친구 자취방, 선배네 하숙방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공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요. 마지막에 4학년 때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거의 죽겠길래 영장 나오자마자 군대 가버렸어요. 살라고. 네. 거기에서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으니까요. 예. 그 아주 몸무게가 40몇 킬로까지 떨어진 적이 지금 있었어요. 이 체격에 40몇 네, 킬로요? 2키에. 그리고 대학 졸업 앨범을 보면 시신 사진처럼 나와 있는 딱 한 사람인데 그게 저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기억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드셔서. 예, 그렇죠. 그 친구네 자취방에 들어가서 같이 얹혀 살았는데 방세를 나눠서 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네. 제가 해준 것은 설거지 해주고요. 네. 그 자취방 이사 댕길 적에 네. 그 짐을 들고 시내버스 타고 옮기는 것. 네.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제가 했어요. 네. 냄비 뚜껑 막 부닥치고 딸그락딸그락 하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가 그걸 들고 시내버스 뒷자리 타면 친구는 자기는 이사하고 무관한 것처럼 저 앞자리 타고 가고 그걸로 제가 방세를 대신했죠. 네,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가난의 대물림을 받지 않고 그걸 끊어낼 수 있게 하는 재미난 사업을, 이름은 재미난데요. 지사님의 그 과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딱 재미로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올해 시범 사업으로 3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난한 집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지역 아동센터예요. 그렇죠. 전라남도만 해도 한 3만 4천 명 정도가 지역 아동센터 이용할 겁니다.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첫째는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노인 학교 급식 지역 아동센터 모두 끼니당 3,500원입니다. 네. 예, 저희 도청 구내식당도 3,500원인데요. 네. 근데 올리려면 다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데 네. 그만한 돈이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제일 가난한 초등학생들 지역 아동센터 하루 한 끼 먹는 거니까요. 네.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500원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돼지고기라도 몇 점 더 먹고 500원이면 계란 한 2개 조금 못 된가요? 그거라도 클 때 먹어야 된다. 네. 그걸 올리는 것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아동센터에 공부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전체 다는 못하고 시범으로 몇십 군데 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못한 청년들 또는 취직 자리 없어서 졸업을 늦추고 있는 네. 이른바 스펙 학생들 네. 중에서 테스트를 해서 초등학생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일정한 정도의 인건비를 드리고 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반쪽짜리 정도는 일자리가 되는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또 청년 시절에 가난한 집 아이들을 내가 가르쳤다 하는 그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길 거고 그렇죠. 그 사업 공부방 사업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중산층은 이미 조기 교육을 하는데 네. 가난한 집은 부모들이 맞벌이 나가거나 조선 가정이라 해서 할머니 밑에 있거나 네, 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아무런 요인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나이 또래에 맞는 학습과 관련되는 무슨 작은 놀이 기구라든가 네. 또는 책이라든가 필기구라든가 이걸 좀 제공할까 해요. 아이 한 사람당 한 달에 3만 원을 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1,500명분 예산을 네.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해보셨기 때문에. 네. 저도 개천에서 나서 자랐는데 네. 용은 아직 못 됐고 좀 통통한 미꾸라지 정도는 되었습니다. 예.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정말 명품 공약이다라고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100원 택시 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다양한 복지 정책들도 도민들에게 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서민 금융 지원 시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작년부터 저희가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분이 네. 안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가 신협을 통해서 일수대출을 받으신 분들. 네. 그 일수대출의 금리가 1년에 14.8%였는데 그걸 5.9%로 낮췄습니다. 낮춰지나요, 그게? 저희가 100억 원을 보증금으로 맡겼어요. 손해 보시면 여기서 깎아 가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깎았습니다. 왜? 네. 이자가 낮아지니까 더 잘 갚아요. 아,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중장비, 크레인 같은 중장비 하나로 먹고 사는 네. 이력서 쓸 때는 건설업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영세한 가구지요. 네. 그 중장비를 살 때 그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줘요. 네. 그 금리가 은행이 아니라 제2금융권 같은 데서 네. 10%입니다. 네. 그걸 3.8%로 낮췄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전남 서부는 남학, 동부는 순천에 세웠습니다. 올해는 네. 좀 권역별로 늘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 부실채권 소각.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신협에 100만 원을 빌렸어요. 신협에서. 그런데 5년, 7년 지나도 제가 못 갚았다. 네. 그러면 신협에서는 신협은 채권이죠. 네. 나는 채무지만 그렇죠. 신협에서는 그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요. 네. 받기가 어렵게 생겼다. 네. 그래서 부실했다 이거예요. 그럼 부실채권이 되면 7% 정도로 내놓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내놔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7만 원에 사면 네. 그 7만 원만 받고 끝나면 좋은데 네. 악덕 대부업자가 7만 원에 사면 네. 채무자한테 가서 7만 원 내놓으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내놓으시오 그렇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 내놓으시오 그래요. 네. 그래도 안 갚으면 추심 들어가요. 네. 그래도 안 갚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은 조폭동을 합니다. 네. 그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해서 이것을 싼 값으로 대량으로 사서 네. 채무자 앞에서 불로 태워드리자. 네. 근데 대량으로 사면 7%가 아니라 3%까지 깎아져요. 말하자면 우리가 3억을 준비하면 100억 원의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사가지고 태운다 그러면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 인생이 상태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예. 현재까지 3천만 원 약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10억 원이 깎아지는 거예요. 네. 좀 더 늘리려고요. 그러면 100억 원이 목표입니다. 네. 빚을 100억 원을 없애드리겠다. 지사님께서 다른 곳에서 언젠가 인터뷰를 하실 때 전라남도의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섬이다라고 하셨어요. 특히 저희 그 남도가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살기 좋게 만드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를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예. 첫 해에 6개 섬, 네. 그 다음에 해마다 2개 섬씩 해서 10년 동안 24개 섬을 가꾸겠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인터넷도 해야 되고 와이파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부터
그 가고 싶은 섬 사업을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우선 초고속 인터넷망이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다 들어가는데 50가구 안 되는 마을은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바짝 여러 회사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했더니 네. 66%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휴대전화 불통 지역 네. 그것도 전부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 1년 동안 해서 49%를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도민들께 정말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좀 어려운가요? 질문이?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네. 우리 전남 제일 낙후된 곳이라 하지만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전남이 일자리 최고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원도 풍부하고요. 예. 네. 지금 이 시간 동안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전남을 수도권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 그리고 좀 낙후된 곳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전남의 모습은 매력이 넘치는 그리고 가능성이 참 많은 곳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 매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잘 창출해낼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있겠죠. 무엇보다도 전라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기회의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응원 역시 필요한 것이겠죠. 자, 전라남도의 활기찬 내일을 기대하면서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57개 기업이 2조 네. 4천억을 전남에 투자해가지고 네. 5,1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복합영농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네. 또 농업을 과학화해서 소득을 높이고 생산비를 떨어뜨리고 부실채권 소각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100억 원이 목표입니다. 네. 빚을 100억 원을 없애드리겠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네. 우리 전남 제일 낙후된 곳이라 하지만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